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되는 모기. 여름만 되면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렇게 갖다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찾아오는 친구들 있습니까? 친구 없잖아요. 나도 없어요. 태어나서 전기 모기채에 닿을 때까지 블러드만 빨아들 것 같지만 모기는 꿀, 이슬, 수액 등을 주식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내 블러드는 누가 빠냐? 암컷 모기가 임신했을 때 단백질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이 기간에 블러드를 빨아제낀다고 합니다. 충분히 블러드를 빨아제끼지 못했을 경우 낳는 알의 개수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블러드 빨아제낌 당하면 모기가 낳는 알이 몇 배는 많아지니까 애지간하면 빨리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한 해에 모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은 7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이 더러운 산업 폐기물 같은 모기 좀 멸종 좀 시키면 안 될까 싶은데, 실제로 1939년 모기 같은 해충을 멸종시키기 위해 sulfur 살충제 DDT가 발명되어 모기를 지구상에서 멸종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과 땅속 깊숙이까지 유해 성분이 오랜 기간 쌓이면서 조류, 물고기까지 오염되고 인간의 면역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2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DDT의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 오늘날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모기를 다시 멸종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모기를 멸종시키면 지구상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연병 별이 없어지면 몇 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병만 옮기고 블러드만 빨아제끼는 모기가 무슨 이로운 짓거리를 갖다가 하길래 멸종되면 안 된다는 건가 싶은데, 일단 모기는 꽃이 수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꽃이나 식물의 수분을 돕는 종을 아예 멸종시켜버리면 그 꽃이나 식물을 의존하는 수십 종의 곤충과 동물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기고 거슬러 올라가 사람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모기가 멸종이 되면 생태계도 크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기 자체를 먹이로 삼는 거미, 개구리, 작은 새 등이 먹이 세간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이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카오 같은 열대작물의 수분을 담당하는 것도 역시 모기의 역할인데, 멸종시키면 초콜릿도 같이 멸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초코맛은 이제 역사에나 등장하는 거죠. 게다가 블러드를 빨아제끼는 모기는 여러 모기종 중에 소수라고 하는데, 새로운 소수 잡겠다고 이러한 생태계 혼란을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도 모기가 완전히 멸종됐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단기간에 강력한 살충 같은 방법으로 모기를 멸종시키려다 실패했을 경우 전 세계 곳곳에 살아남은 극소수의 모기들은 더욱 강력한 면역력만 가진 스컬 그레이몬 같은 모기가 종족을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진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테일이도 스컬 그레이몬 제한 못했죠. 스스로 힘 빠져서 자연사 하기 전까지는 이제 손도 못 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모기가 멸종돼도 먹이 사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잠시 혼란을 줄 수 있어도 금세 다른 벌레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식물 수분 역시 다른 곤충이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기 멸종 프로젝트 한번 시작하면 확실히 끝을 봐야 끝입니다. 다가올 큰 혼란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섣불리 시작했다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도박은 할 수 없는 법이겠죠. 도박은 손모가지만 잃지 이건 지구 생태계의 큰 부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